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블로그 형식이 아닌 정보 공유 영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중동 항공사 중 한 곳에서 재직 중인 우미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외항사 승무원의 장단점입니다. 외항사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이면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만약 이 직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장단점을 확실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점 첫 번째, 바로 여행을 원 없이 할 수 있다입니다. 저의 직업은 손님들의 여행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여행을 이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 생각이 있었던 곳이나 아니면 갈 생각도 없었고 그 존재 자체도 몰랐던 나라나 도시들을 어쩔 수 없이 가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오는 경험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뭐 휴양지인 보라카이나 아니면 발리 이렇게 이런 좋은 여행지만 제가 선택적으로 간다면 늘 여행은 휴양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뭐 아프리카나 이런 사파리 투어가 가능한 무언가 정말 제가 살았던 한국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가게 되었을 때 문화를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사고의 창이 좀 넓어진다고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뽑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적다입니다. 외항사 승무원인 경우에는 매 비행마다 같이 하는 크루들이 달라지는데요. 사무장, 부사무장, 그리고 비즈니스 크루, 이코노미 크루까지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뀝니다. 기장과 부기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아니면 저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아니면 일의 방식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있는 이런 인간관계를 만나게 되면은 이 비행만 보면은 올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한 2년 정도 넘게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가 100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말 최대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복지가 좋다인데요. 먼저 무료 숙소 제공입니다. 이 숙소에는 수영장, 헬스클럽, 그리고 숙소의 시설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물론 랜덤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빌딩, 그런 숙소를 찾아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지로는 월급의 세금, 수도세, 전기세가 없다는 건데요. 오직 인터넷비나 개인 휴대폰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내야 하는 그런 부가적인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복지로는 티켓인데요. 저 본인을 포함한 가족, 친구 90% 할인되는 티켓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90% 할인이 굉장히 큰 복지이지만 꼭 그 비행에 빈 좌석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 이외에 본인에게는 1년에 한 번 무료 티켓이 나옵니다. 무료 왕복 티켓이 나와요. 저의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복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휴가가 많은 편입니다. 1년에 30일 정도 휴가가 있고요. 그리고 5일 이상씩 쉬게 되면 하루를 더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체감하는 거는 더 많이 쉬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서 사는 대신 휴가를 많이 받으니까 휴가를 써서 한국에 가면 되기 때문에 1년으로 치면 거의 12개월 중에 한 달 정도 쉬는 거잖아요. 이 휴가로만.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바로 전 세계 4, 5성급 호텔 투어 가능입니다. 근데 보통 저처럼 정말 일반 서민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하면 저에게는 호텔이라는 것이 정말 이 직장을 잡기 전까지는 동떨어진 곳? 휴가 때 어쩌다가 한번 갈 곳? 저는 여행을 가도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를 늘 잡았기 때문에 호텔이랑은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회사에서 레이오버를 가게 되면
호텔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호텔을 의도치 않게 이용하다 보니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들을 다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 수영장, 헬스클럽도 이용하면서 되게 행복한 일의 환경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가 넘는 크루들과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행을 가기 전에 브리핑 룸에 먼저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 비행을 같이 할 크루들을 만나서 함께 비행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영어를 쓰면서 각 국에서 온 크루들과 함께 이 비행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되고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비행 중에 크루들과 잠깐 수다를 떨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바쁘지 않은 비행이면 한두 시간 정도 길게 수다를 떨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수다를 떨다 보면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관점, 방식, 이런 사고방식들을 느끼게 돼요. 알게 되는데, 이 알게 되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문화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나라와 다르게 자랐구나, 우리나라와 무언가가 다르구나,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저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뽑아본 장점은 이렇게 6가지인데요. 장점을 더 말하려면 정말 많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딱 6가지로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가장 큰 단점은 외로움입니다. 저희는 외항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있어요. 가족, 친구에 대한 그런 외로움이 정말 큽니다. 저도 외로움을 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외국에서 생활을 몇 년 했었긴 했는데 저 정말 재밌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중동이라는 먼 곳에 떨어져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저도 모르게 외로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에 대한 이성적인 그런 외로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외로움 그냥 외로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사귈 의욕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매 비행마다 크루들이 다르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되는 게 크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이 잘 맞고 말 잘 통하는 이 친구와 다시 보려면 이 친구와 저와의 스케줄을 확인해야 되고, 스케줄이 정말 맞기가 쉽지 않아요, 크루들이.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스케줄이 맞다고 해도 그날 오프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그 친구가 쉬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잘 맞지 않게 돼요. 그리고 비행 안에서 너무 재밌게 놀다가 이제 비행이 끝나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조금 친하고 점점 친해질 수 있지만 만나지 않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로 연락이 뜸해지고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동 와서도 성격이 그냥 혼자 있는 거에 익숙해졌고 혼자가 편한 그런 성격으로 된 것 같기도 해요. 외항사를 리자인,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점은 바로 건강입니다. 다른 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시차가 달라지는 문제로 신체 리듬이 바뀌게 돼서 불면증은 이제 보통 굉장히 흔한 질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루들에게. 그래서 저의 미국 비행 그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도 월마트에서 크루들이 멜라토닌 구매하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멜라토닌을 먹어서 잠을 자는 그런 정도의 불면증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시차 문제 때문에 몸이 그냥 되게 피곤해져요. 제가 비행을 끝나고 왔을 때 정말 힘든 비행이라면 이제 침대에 이렇게 쓰러져서 바로 잠듭니다. 저는 불면증이 있었는데 치료된 케이스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바로 잠들게 돼요. 그래서 이 건강한 거, 신체 리듬이 바뀌는 거, 그리고 비행 자체에서 오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바로 기내가 너무 건조하다는 거. 그래서 코피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건조해서
눈이 건조증이 오거나 아니면 피부가 갈라지거나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줘도 느낄 수 있는 건조함? 그리고 상공에서 다리가 이제 비행기가 일정 높이에 달하고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다리가 붓고, 그리고 그 압력 차이로 인해서 저희의 장기들이 부푼다고 해요. 저는 이 장기가 부푸는 것까지는 느낄 수는 없지만 이게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가 부풀었다가 랜딩하면 다시 쪼그라들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건강에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단점 두 번째로 뽑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서비스직이라는 스트레스인데요. 서비스직은 보통 이제 감정 노동이다, 뭐 많이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항공사에도 진상은 존재합니다. 얼토당토안한 그런 요구들, 이런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한국의 서비스직, 제가 했던 직장이 약간 서비스 비슷했던, 손님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업무 처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하면 외항사는 확실히 서비스직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손님께서 어이없는 요구를 하거나 저에게 무례하게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저 선에서 끝내지 않고 바로 상부에 보고하고 기장님께 보고하고 이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직 스트레스는 존재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조금의 스트레스가 있다. 그냥 간간히 진상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 받고 바로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정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 단점 4가지. 바로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많다입니다. 여행을 다니고 호텔에서는 룸 서비스다, 아니면 뭐 여행지에서는 원데이 투어다,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돈을 쓰고 싶은 유혹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나라에 가게 되면 이 나라는 제가 다시는 제 돈 주고 오질 않을 것 같은 나라인데 이런 투어가 있다 하면은 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중동의 도시는 물가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해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생활 여건 자체가 조금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아요. 단점 5번째, 바로 전염병 위험입니다. 기내 안에서 손님들 뭐 많으면 500명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큰 기체 안에 앉아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밀집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기침을 하고 뭐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볼일을 보고, 이런 세균들이 기내 안에 많이 있어요. 이 많은 세균에 저희 승무원들은 노출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손님과 1대1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저는 여기 서빙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분이 기침을 하는데 손을 안 가리고 기침할 경우, 이럴 때는 바로 직방. 그래서 전염병의 위험이 있다는 것, 뭐 누구 어떤 기내에서 뭐가 감염됐다 이런 건 아직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저희 크루끼리는 손을 자주 씻고 꼭 핸드백 안에 저희 그 세니타이저 세균 박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꼭 갖고 다녀요. 정말 위험한 거는 터뷸런스가 심하게 일어날 때 이렇게 토를 하시게 돼요. 아니면 정말 아프신 분, 쓰러지셔가지고 피를 토하시거나, 이런 경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승무원에게는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되는데요. 저희는 분명히 그 사건을 핸들링하러 갈 거예요. 하지만 회사에서도 프로시저에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핸들링할 때는 반드시 그 장갑, 고무 장갑,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이런 오염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가방, 백, 그 비닐봉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구비해서 가서 이걸로 이용해서 이거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단점 6번째는 바로 중동에 살아서의 단점입니다. 이거는 외항사와는 관련이 없고 그냥 중동 외항사 승무원이라면 동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술이 비싸다는 거. 왜냐면 이 아랍 국가에서는 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을 치르게 해요. 그래서 술이 굉장히 비싸요. 맥주 한 병에 한 2만 원 정도?
벨리즈 같은 거 조금 들은 거, 그 위스키 한 잔에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여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외국 크루들이 지나다닐 때 사람들이 너무 쳐다봅니다. 이 쳐다보는 게 기분 좋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여자다 이런 느낌? 그 눈빛이 저는 정말.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점, 이것도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그 나라 그 문화에 대한 리스펙, 존경을 표해야 하지만 조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해본 외항사 승무원의 장점과 단점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저의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또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외항사 승무원에 대하여 이 주제로는 외항사 승무원의 월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월급을 팍팍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모두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